고요히 깨나면 새가 되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두 아이의 아빠이자 후배들에게 늘 귀감이 되어온 선배, 또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임용된 지 8개월 된 새내기 막내. 이 세 사람은 지난 6일 뜨거운 화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다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현장에 들어간 게 참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6월 발생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때와 비슷한데 유사한 비극이 몇 달 만에 되풀이돼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원주 중앙시장 상가 화재.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상가는 여전히 당시 화마가 덮쳤던 모습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점포주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춘천시가 위도 관광지 개발 사업의 시행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8년 첫 개발 사업이 좌초된 이후 14년 만입니다. 춘천시는 시민들이 위도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녹지 공간의 마련도 시행사에 주문했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저도 어장의 어획량이 317톤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저도 어장의 개방일은 178일로 이 기간 10,000척이 넘는 어선이 조업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강원 지역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서 아동 16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각 시군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아이들의 소재 확인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새해 시작과 함께 원주 중앙시장 상가를 덮쳤던 대형 화재 기억하시나요? 벌써 3년이나 지났지만 불이 났던 건물은 여전히 화재 직후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주변의 상가들은 최근 현대화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마쳐 더욱더 대비를 이루고 있는 모습인데요. 복구가 왜 아직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건지 이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창문마다 짙은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2019년 1월 2일 원주 중앙시장 나동상가에서 불이 나 40여 개 점포가 소실됐습니다. 화재 발생 3년이 지난 지금 불에 탄 건물은 그대로입니다. 안전에 유의하라는 표지판과 가림막 등이 설치됐지만 검게 그을린 외벽은 화재 직후 모습 그대로입니다. 녹아내린 간판과 어지럽게 엉킨 잔해들이 화재 당시의 처참함을 말해줍니다. 최근 주변 상가들이 현대화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마쳐 더욱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하고 몇 집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치? 피해 복구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점포주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불이 난 건물은 당시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 40억 원이 넘는 보수보강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유주 1인당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됐습니다. 재건축 추진도 논의됐지만 상가 전체 점포 80여 개 중 40개 점포만 소실되면서 영업 중단을 우려하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그 사이 피해 상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권리금이고 인테리어 비용이고 물건이고 다 타가지고 매덕도 손해보고, 왜냐면 우리가 이 회사 물건값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 물어주고 그 돈 엄청나게 까먹었죠. 가게세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세금, 생활비 이런 게 감당이 안 돼요. 원주시는 점포 소유주들 간 합의가 이뤄지면 상가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방안을 모색해서 하루빨리 시장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산뜻한 모습으로 새단장한 중앙시장 상가 한켠에 3년 전 화마의 상처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춘천 고슴도치섬 위도 개발 사업,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최근에 춘천시가 개발업체에 사업 시행 허가를 내주면서 연내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개발업체가 금융사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자금 조달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춘천 위도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춘천 위도 개발 사업이 처음 시작된 건 지난 2008년.
야심차게 출발한 사업은 부지 정리만 끝낸 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위도가 허허벌판으로 방치된 것도 그때부터. 이후 10년이 지나 두 번째 사업자가 등장했지만 자금 조달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또다시 자초됐습니다. 예전의 위도의 모습을 되살리는 한도에서 문화예술 및 춘천시가 지향하는 관광개발 자원을 최대한 개발 계획에 수립해서 지금 현재 수립 중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자가 개발 의사를 밝힌 건 불과 몇 달 전 일입니다. 해당 법인은 위도를 둘러싼 복잡한 채무 관계를 정리해 지역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춘천시가 시행 허가를 결정하면서 14년째 끌어오던 위도 관광지 개발 사업의 재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춘천시는 건축 허가와 경관 심의 등을 거친 뒤 올해 상반기 안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행 허가에 앞서 춘천시가 우선적으로 검증한 건 개발업체의 자금 조달 능력입니다. 때문에 사업 시행에 금융사의 지분 참여를 요구했고 4천억 원 규모의 투자금 유치를 결정한 투자증권사가 지분율 20%를 갖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금융사의 참여로 자금 조달 능력이 증명되며 춘천시가 시행 허가를 내준 겁니다. 금융사의 어떤 동의 없이는 시행사 나름대로 땅을 사업권 양도할 수 없게끔 이런 이제 안전장치를 또 마련했고, 또 중에 이제 하다가 물론 뭐 자금이 있으니까 공사가 중단되진 않겠죠. 근데 공사 중단에 대한 부분도 책임 준공 확약을 받아서 춘천시는 이번 위도 개발 사업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일부 반영했습니다. 호텔, 리조트 시설에 더해 위도에서의 추억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 때문에 춘천시는 개발업체, 녹지공원과 캠핑장, 야외 음악당 등의 조성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실제 지역민들 사이에선 이전처럼 편안하게 위도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몇십 년을 거기서 그냥 추억이 너무 많죠. 우리 생각에 그냥 내 생각에는 그냥 우리 춘천 시민들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죠. 시행 허가가 나오며 관광지 개발 사업 실행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갈 길은 먼 상황. 춘천 위도 개발 사업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들어 강릉 지역에서 모두 5명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릉시는 이들 중 2명은 지난 4일 해외 입국자 관련이고 6일에는 인근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7일 정오 현재 강원도 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9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16명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부터 이틀간 도내 초등학교 350곳을 대상으로 예비 소집을 실시한 결과 소재 미확인 아동은 25명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각 시군과 경찰 등의 협조로 9명의 소재를 밝혔고 7일 기준 소재 미확인 아동은 16명입니다. 교육청은 유선 연락과 가정 방문 등을 통해 도내 아동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해안 최북단 저도 어장이 폐장한 가운데 317톤의 어획량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4배 넘게 어획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지난해 저도 어장 개방 기간 동안 57억 원이 넘는 소득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저도 어장은 178일 개방됐으며 이 기간 1만 척이 넘는 어선이 조업했습니다. 올해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장학금의 범위가 대학원생까지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크게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밖에도 올해는 고교학점제와 같은 큰 변화를 맞게 되면서 강원도 교육 정책들도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올해 달라지는 교육 정책 정리했습니다. 2022년 교육 정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교육비 부담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학비는 월 10만 원, 사립 유치원은 월 28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국가장학금 액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성위 계층 학생의 경우 첫째 자녀에게는 최대 700만 원을, 둘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보장합니다. 차성위 계층 이외의 학생들도 연간 최대 3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화두였던 고교 학점제도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늘어납니다. 고교 학점제는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듣고 누적 학점이 192학점을 넘으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전체 고등학교의 84%가 고교 학점제를 미리 경험해보는 연구 선도 학교로 지정되고 시간표를 설계하는 등 부분적으로 학점제를 운영합니다. 도내 56개 학교도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고 6개 권역으로 지원팀을 구축해 학점제에 맞는 교육과정과 지역별 순회교사 체계를 꾸립니다. 고교 학점제 추진단과 6개 권역 교육과정 지원팀을 중심으로 지역별 순회교사를 배치하고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올해는 대학생이 초중학생들에게 교과학습과 상담을 제공하는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시작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맞춰 안전한 학급 환경을 조성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방역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약 76%인 도내 청소년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2022학년도 1학기 개학에 대비한 방역도 강화됩니다. 또 한글, 문해 등을 돕는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를 운영하고 학력 전환기 보조교재를 보급하는 등 성적 하위권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생들 간의 그 학력 격차에 관한 우려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컸고요. 또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보면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교육에서 기초학력을 철저히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교육부나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화물 운송 사업 면허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중형 항공기를 도입해 동체 하부 화물 적재가 가능한 벨리카고를 활용해 화물 운송에 나설 방침입니다. 플라이강원은 화물 운송 사업을 통해 강원도와 인근 지역의 항공 물류 편의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올해부터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당일 배송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올해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배송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11일까지며 다음 달 중 당일 배송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는 사업 참여도에 따라 당일 배송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사무국은 의정과 홍보, 의사 등 3개의 담당에서 총무, 의정 지원, 비서 등 5개 담당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정책 지원관 3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인데요. 또 사무국 직원에 대한 승진 심사, 복무 관리 등을 위한 인사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합니다. 춘천시도 부서 명칭 변경과 신설 등 조직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시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행동과를 반려동물 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또 그간 특별조직으로 운영됐던 감염병 관리 태스크포스는 감염병 관리과로 승격해서 정식 부서로 운영합니다. 이에 더해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가능도시와 노선관리, 방문복지 등 20개의 담당을 신설하고 대중교통 공론화 태스크포스 등 일부의 기능은 폐지했습니다. 춘천소방서가 대국민 불법행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국민 신고제는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로 주민이 위반 사진을 관할 소재지의 소방서로 신고하면 됩니다. 포상금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일회 적발 시 연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인제국유림관리소가 오늘 13일까지 봄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44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인제지역 거주자로 산불 진화가 가능한 여건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진화대는 오는 5월 말까지 산불 방지 계도와 홍보 업무, 불법행위 감시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